지금 세계 경제에 정말 거대한, 말 그대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공식들이 있죠. 그게 지금 다 깨지고 있어요. 주요 경제대국들이 각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화면 좀 보세요. 이게 정말 상징적인데요. 무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이 돈 빌리는 비용이 중국보다 비싸졌습니다. 역사적인 역전이 일어난 거죠. 중국 금리는 사상 최저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일본 금리는 18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어요. 이게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거대한 경제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에요.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거대한 불일치, 즉 The Great Divergence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세계 경제의 새 기둥인 미국, 중국, 일본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마치 세 명이 한 게임을 하는데 각자 룰북이 다른 셈이에요. 지금부터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거대한 불일치의 첫 번째 축,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디플레이션이라는 모든 걸 끌어내리는 강력한 중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입에 올리기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일본화입니다. 한때 세계 경제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일본이 겪었던 그 기나긴 침체의 그림자가 지금 중국 경제 위에 아주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겁니다. 대차대조표 불황,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사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여기 세 단계를 보시면 됩니다. 첫째, 부동산 같은 자산 거품이 뻥 하고 터져요. 둘째, 근데 빚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단계, 결국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돈을 쓰거나 투자하는 대신에 빚 갚는 데만 혈안이 되는 겁니다. 경제 전체가 그냥 꽁꽁 얼어붙는 거예요. 이 숫자 하나가 지금 중국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 보여줍니다. 37. 이게 뭐냐면 무려 37개월 연속으로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업 입장에선 물건을 만들어 팔수록 손해인 상황이 오는 거죠. 이러니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악순환에 제대로 빠진 겁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내수를 살려서 성장하겠다, 이런 좋은 말을 해요. 근데 현실은요? 창고에 쌓여서 팔리지 않는 막대한 재고를 해외에 헐값으로 밀어내는 이른바 덤핑 수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국, 유럽이랑 무역 마찰이 더 심해지는 불씨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이 불일치의 정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디플레이션의 상징과도 같았던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 경제가 정말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있어요. 30년의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총재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너무 늦지도 너무 이르지도 않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신중하지만 동시에 아주 단호하게 금리 정상화라는 새로운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이어졌던 제로금리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리고 있는 거죠. 시장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차트를 보면 명확합니다. 무려 76%가 바로 이번 12월에 일본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그냥 예측이 아니라 일본의 통화정책이 정말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일본을 거의 공짜 은행처럼 썼어요. 이자가 거의 없는 엔화를 빌려서 미국 주식이나 신흥국 시장처럼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해 왔던 거죠. 전 세계 시장을 떠받치던 거대한 자금줄, 그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플레이어, 미국을 볼 차례입니다. 중국이 디플레이션, 일본이 인플레이션이라면 미국은 뭐랄까 이 불안정한 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격입니다. 지금 미국 상황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돈을 빌리려고 어마어마한 양의 채권을 찍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중앙은행인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릴 거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죠. 이건 마치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아요. 그 결과가 뭐냐? 주식, 코인, 가릴 것 없이 모든 자산 가격에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차트가 미국의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딱 보여주죠. 연준은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려고 하고
재무부는 채권 발행을 늘려서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이 두 거대한 힘이 지금 아슬아슬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맞춰보겠습니다. 디플레이션에 빠진 중국,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선 일본, 그리고 모순적인 정책을 쓰는 미국.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달력을 보세요. 바로 이번 12월이 이 거대한 충돌의 분수령이 될 겁니다. 미국이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던 양적 긴축을 종료하는 걸 시작으로 연준과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이날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배를 가장 힘센 선원 3명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긴다면 과연 이 배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크고 가장 직접적인 리스크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입니다. 일본 금리가 오르면 공짜은행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럼 싼 엔화로 돈을 빌렸던 투자자들이 빚을 갚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전 세계 투자해놨던 기술주, 신흥국 자산 이런 것들을 급하게 내다 팔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연쇄적인 자산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작년 같은 급락장이 또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 시장은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돈을 풀려는 미국의 완화 압력, 돈을 조이려는 일본의 긴축 압력, 그리고 모든 것을 끌어내리는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 이 세 가지 거대한 힘의 충돌에서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 결과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계 경제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